자, 여러분들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를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플랫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KB부동산 사이트를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부동산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통계 기상도, 통계 보도, 부동산 지도 등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통계 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지역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국지적인 어떤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궁금하시면은 지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전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려드리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KB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있고 전세 가격 지수로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21년 5월 달 기준했을 때 그 지수가 90.13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2년이 지난 23년 5월도 지수가 90.65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의 금액, 요때의 금액이 2년 전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은 지금 2년 전 금액, 그러니까 21년도 초중반 정도의 금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올라갔던 금액들을 다시 다 반환시켰다라는 얘기가 도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이게 매매가격 지수도 그렇지만 전세가격 지수는 더 심각합니다. 자, 아까 보시면 매매가격 지수는 그래도 2년 전 지수와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약간 올라있는 정도 수준이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더 많이 빠졌죠? 여기와 여기에요.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전세의 하락폭이 매매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22년도 상반기 때는 6만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올 초나 작년 말 요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았고 요즘 들어서 2월달 3월 들어서 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공공통계 거래량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역별로도 나오게 되고 어떤 상품별 카테고리별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22년도 지금 3월 달부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5만 3천 건, 5만 8천 건, 6만 건, 5만 건 정도를 유지하다가 22년 하반기서부터 5만 건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2년 하반기 때는 4만 건, 3만 건 그러다가 올 초나 작년 말에는 2만 5천 건, 2만 8천 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2월달, 3월달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갔죠. 4만 건, 5만 건. 그래서 예전에 6만 건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4월달, 5월달 데이터가 곧 발표가 될 텐데 이때가 3월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다시 뭐 더블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참고 자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 아파트도 작년 상반기에는 3만 건, 3만 5천 건, 3만 7천 건 그러다가 6월달, 7월달 하반기 넘어서부터는 2만 건, 1만 9천 건, 1만 8천 건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거의 계속 2만 건 미만으로 갑니다. 올 초까지. 그러다가 2월달 넘어서면서 3만 건, 3만 8,900건, 거의 4만 건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통칭하는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로 예전엔 6천 건 가까이 됐어요. 6천 건, 7천 건. 그리고 상반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 건이 다 넘었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서 줄어듭니다. 7천 건, 6천 건 정도로 줄고 5천 건까지 줄다가 올 초에는 3,800건, 4천 건으로 줄고 다시 3월달 돼서 6천 건으로 늘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아파트나 지금 빌라나 거의 그 동질화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이건 금리 영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고 지역별로 따져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충격인 거죠.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악재가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텐데 전국적으로 아파트건 빌라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이 가장 컸던 거죠. 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매수, 매도, 시장, 동향, 설문조사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 넘냐 안 넘느냐를 보통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자 많음이 이제 그 초록 색깔인데 이게 78%고 매수자 많음은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까?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뻔하겠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물어봐서 그거를 취합해서 지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 우위 지수 나오는 게 100 플러스 매수자 많은 비중과 매도자 많은 비중을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 이상이 되겠죠. 매도자가 많다. 그럼 1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100 이하가 되게 되면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큰 거고 100 이상, 매수 우위지수가 100 이상이라 그러면 매수자가 많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다라고 보통은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보정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 데이터 최근 거 보게 되면은 요즘에 매수 우위 지수가 정말 최악이죠. 당연히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면 24.8, 24.8, 24.4, 23.5건 최악이죠. 굉장히 낮습니다. 자, 올 초나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17.9, 18.2, 17.7 막 이래요. 올 초랑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6.7, 16.5도 있고 심지어 15도 있었네요. 그죠? 11월달, 12월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 매수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21년도 8월달이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상반기 때는 어땠냐, 내지는 재작년 그 하반기가 되기 전엔 어땠냐를 보게 되면 그때는 매수 우위 지수가 뭐 지금 안 좋았을 때는 20, 30이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훨씬 많으니까 한 170, 180 정도 지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때 굉장히 좋았을 때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107, 103, 109, 111, 114, 109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샀을 때인데도 심지어 작년 상반기에는 100도 안 됩니다. 5월달도 분명히 좋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89, 9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은 실제로는 100을 기준점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70에서 75 정도를 기준으로 놓는 게 맞습니다. 한 70 정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70만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고 70 이하라 그러면은 가격이 그래도 좀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정도의 참고자로 보시면 됩니다. 100이 기준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전국적인 매수 우위 지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국의 평균이 2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온기가 도는 데는 어디냐 보면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29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정도, 인천 같은 경우도 평균보다 조금 하향하고 있고, 지금 강세를 띠는 것은 이제 강원이 38 정도로 높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세종이 확연하게 많이 빠졌다가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기 힘들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광주가 지금 뭐 최악이죠.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형태고 세종이 가장 지금 좋은, 그나마 호황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데이터를 확인하시는지 어렵지 않죠? 데이터는 이게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 서울로 봤을 때 인구를 한번 볼게요. 인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변동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22년 5월 달에 950만 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942만 명으로 한 10개월인가요? 11개월 동안, 1년 동안 한 7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을 때는 1020만 명까지 갔다가 그거에 대비해서는 거의 한 80만 명 가까이 서울이 인구가 줄었죠. 근데 이거 서울의 인구는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인과관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고 이거는 가격을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겁니다. 서울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가서 서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가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주간 공급 평당 매매 시세 상승 단지 탑 10을 얘기하는데, 월간 그 평당 매매 시세 상승 단지를 보게 되면은 1위가 동대문 아파트 종로구 창신동, 그다음 현대 리버티 하우스, 잠실 S도 있네요. 잠실 S. 그러니까 요즘에 잠실, 그러니까 그 송파구 쪽하고 강동구 쪽하기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잠실 S도 있고 밑에 레이크 팰리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아파트들도 여러 있네요. 그죠? 음마 아파트라든가 쌍용 아파트라든가 목동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이 데이터의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가 지역별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공부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당히 편하잖아요. 인구나 평균 매매가 상승률, 지역, 그 매수 심리 지수, 그 다음에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서 요즘같이 조금 한가할 때 공부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